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공간도형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공간도형. 자, 공간도형 문제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공간상에 있는 도형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쵸? 그다음에 문제풀이 처리할 때도요 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어져 있어 가지고 서로 다른 평면, 정말 공간상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면은요 이거를 좌표가 부여돼서 거리나 넓이나 이런 걸 구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어떻게 공간상에서 문제를 처리하기 쉽지가 않다. 따라서 한 평면에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뭐라고? 한 평면에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걸 선생님이 간단하게 평면화 작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쵸? 평면화 작업이 눈에 잘 보이는 문제도 있고 그건 좀 더 간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면화 작업이 쉽지 않은 것들도 어떻게 삼수선에 정리든 기타 등의 위치 관계를요 이론적으로 잘 파악해서 한 평면에 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면화 작업하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평면화 작업이라는 선생님이 이름 붙였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평면상에서의 이야기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가.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면각,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 이면각에 관련된 건데, 이면각 서로 다른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인데요. 이면각을 구할 일이 생겼으면 항상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해서 이면각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세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정의는 뭐죠? 교선 위의 한 점에서 면들에 포함된 수선 그려가지고 그 수선끼리 이루는 각이 바로 뭡니까? 이면각 세타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요 이면각을 구할 일이 생겼는데 첫 번째 떠오를 게 정의로 구할 수 있지 않나. 두 번째, 정사형을 활용하는 거죠. 정사형. 즉 정사형 되기 이전에 넓이, 꼭 넓여야 돼. 알겠어요? 이면각은 넓이. 정사형 되기 전에 넓이에다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이면각 해주면요 정사형 된 이후에 넓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요 넓이를 활용해서 이면각 세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 두 번째 거. 그쵸? 다음 세 번째 게 뭐냐면, 세 번째 게요 법선 벡터. 만약에 우리가 그 평면들의 법선 벡터를 안다면, 두 평면에 법선 벡터를 안다면요 그 법선 벡터들의 내적을 활용해서, 그쵸? 내적. 왜?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곧 뭐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법선 벡터의 내적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면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요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거야. 그렇죠? 자, 이제 문제 보러 갑시다. 문제는 다음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사면체 ABCD,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사면체 ABCD가 있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사각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사각뿔이 오른쪽에 있어서 네 점 BCDG가 한 평면 위에 있대요. 그렇죠? BCD죠. 여기 있던 BCDG 밑바닥이 한 평면에 있대. 이때 평면 ACD와 평면 ACD요. 여기 있는 놈이죠. 평면 ACD, 여기 있던 빨간색 요 면과 다음에 평면 EDCF, 평면 EDCF는요. 요쪽에 있던 저 사각뿔의 밑면에 해당하는 놈이죠. 그렇죠? 정사각형 요 노란색 요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갖고 알아요.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 자, 일단 코사인 세타, 이 세타는 뭡니까?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이면각 세타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봐라, 이런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일단 우리가 구하는 세타가 어떤 놈인지를 먼저 알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던 것 이면각 정의를 통해서요 일단 저 세타가 어떤 놈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거꾸로 파란색, 파란색. 여기 있던 정사면체니까 지금 교선이 누구야?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는 교선이 여기 있던 CD가 교선이잖아. 그렇죠? 이 CD가 두 면이 만나서 이루는 교선. 교선 위에 한 점에서요 쌍방향 수선을 그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 있던 A에서 CD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 위에도 마찬가지죠. 얘는요 그대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여기 가운데 좀 지나갈 거야. 그렇죠? 수직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가 찾는 세타는 뭐냐면요, 자
교선 위의 한 점에서 평면에 포함된 수선 그린 다음에 이 파란색 수선들이 이루는 각, 요각이 세타. 일단 구할 게 뭔지 알겠네, 그렇죠? 요 놈이 세타야, 그렇지? 됐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코사인 세타요. 자,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정의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 그죠? 요 길이는 바로 2야. 얘랑 평행하니까 이 길이 바로 2죠, 그렇죠?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고요. 요 두 길이만 알면은요. 그러면 또 세타를 코사인 제곱식 같은 걸 구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좀 요거와 요거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기가 마뜩하지가 않아, 그렇지? 쉽지가 않네. 또는요, 정사형이요. 얘를요 내리 찍는다고 할 때 어디 떨어질지가 이게 불분명하잖아, 그렇죠? 확신할 수 없지. 그래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것도 불분명하고. 법선 벡터요. 이걸 또 평면 좌표 부여해서 이 평면 방정식의 법선 벡터를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런 방법을 쓰기가 쉽지 않다. 즉 직접적으로 저 문제를 처리가 된다는, 직접적으로 저 문제를요 바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평면화 작업, 한 평면에 중요한 점을 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봐, 노란색으로 볼게요. 이건요 정사면체니까 쭉 오면은 슈슈슈슈슈슈슈, 얘도 당연히 수직이고요. 이등분되니까 똑같은 데 만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왼쪽은 정사면체. 사각뿔이죠. 얘도 아래로 쭉 요 삼각형 GCD에서요 수선 내리면요 정확하게 중점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그래, 그렇지? 됐어. 따라서 만나고 수선입니다. 그래요? 밑바닥에 있었죠. 이러면 밑바닥인데요. 수선이고 내리 찍어볼게. 저쪽에서 여기서 내리 찍으면 어디 떨어지죠? 얘는요 당연히 무게 중심에 떨어질 거야, 그렇죠? 무게 중심에, 그렇지? 얘도 쭉 내려주면 어디 떨어질까? 적당히 어떤 위치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위치가 얘가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이걸 O라고 할까요? 오지 선상에 떨어지게 돼 있다, 그렇지? 이해 갔어? 따라서 결과적으로 있던 이걸 뭐라고 할까? A, B, C, D, E, F, G, H, I라고 할게. 여기 있던 H, A, O, 그 다음에 J, I, J, 이러한 놈들이 몽창 다다 어떻게 돼요? 하나의 평면에 들어있다는 거를 니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겠냐고. 여기 있던, 즉 여기서 A하고 A하고 J를 지나서 AJ를 지나서 샤칼 수직으로 내린 것들이 어디야? 여기 있던 노란색 선상을 포함하는 대로 노란색 비지를 통과하면서 하나의 평면에 샤샤 담겨 있으니까 이제 한 평면화 작업, 요걸 그대로 옮겨볼게. OHIAJ 옮겨주면 다음 것 같아요. 평면화 작업 샷. 얘가 지금 O고요. 얘가 O고. 다음에 A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A. 자, A. 다음에 J는요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J. 다음에 여기가 H. 여기가 지금 I. 뭐 이런 상태죠, 그렇죠? 즉 이놈들이 다 한 평면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찾는 정답은 지금 면과 면 이루는 각, 그 이면각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 있던 요 세타가 우리가 찾는 각이죠, 그렇죠? 요게 궁금한 거야. 근데 봤더니 여기 있던 각 누구? 요 각 선생님 알파라고 할까요? 요 각 베타라고 할까요? 따라서 세타는요, 우리가 찾는 세타는 파이에서, 따라서 세타는 180도에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보러 갈까? 다시 이쪽으로 와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요 뭐 이 길이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뭡니까? 요 알파 요 베타도 보니까 이면각 아니야? 다시 한번, 요 알파도 요 면과 밑면이 이루는 이면각, 베타도 조면과 요 밑면이 이루는 이면각,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넓이를 통한 정상의 각 구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 자,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우리 이 정도는 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죠? 뭐냐면은 이거죠. 이쪽 면에 있던 걸요 내리 찍으면 이 무게 중심에 떨어지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편해요, 그렇죠? 여기 있던 원래 정사형되기 이전의 넓이 하고요 내리 찍어서 정사형된 넓이, 이 넓이가 몇 분의 몇? 3분의 1이죠. 왜냐면 원래 있던 면적과 밑바닥의 면적이 똑같잖아? 똑같은데 지금 무게중심에 떨어져 가지고서
정사형되기 이전의 면적이 내리 찍어서 정사형 시키면은 빨간색 면적이 밑바닥의 면적이 얼마야?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치? 이해 갔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 값이요. 이 알파는요. 내리 찍으면 이전 면적이 이후의 면적의 얼마입니까? 3배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어들잖아. 따라서 코사인 알파 값은요.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 정사형 면적을 통한 정사형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다음 오른쪽이요. 왜 사각뿔이 있는데 사각뿔도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있다만 사실은요. 봐요. 사각뿔도 마찬가지죠. 사각뿔이 있어서요. 샤샷 샤샷.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뿔인데 얘도 이렇게 내리 찍게 되면은 옆면과 밑면 이루는 어떻게 해요? 넓이와 넓이만 알면 되는 건데 봐. 이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요. 자, 이전 면적 원래 있던 옆구리 면적과 밑바닥 면적의 이놈 이 면적만 알면은요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코사인 베타 값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선생님 원래 밑바닥에서 이쪽으로 갔는데요. 아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밑바닥에서 위로 찍는 정사형이나 위에서 아래 찍는 정사형이나 여기 있던 요 베타에 관한 정보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 그치? 따라서 자 원래 있던 이 면적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죠. 4분의 루트 3a제곱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면적에다가 2를 넣어줬더니 루트 3 원래 면적은 루트 3입니다. 근데 정상시켰더니요 밑바닥 면적은 얼마입니까? 2는 4인데 4개 중에서 하나 먹고 있잖아. 1이야 1. 정사형된 면적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3 코사인 베타 해주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쵸? 따라서 코사인 베타 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이란 걸요 매우 쉽게 알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됐어요? 1달러.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정답 구하러 갈게요. 정답은 다음 것 같아요.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죠. 다 사인 알파는요 얘는요 3분의 루트 8 이렇게 되겠고 그쵸? 3분의 2 루트 할까? 이렇게 제곱적으로 해서 1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다음에 사인 베타 값은요 얘가 3분의 1 나오니까 루트 3분의 나오니까 루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제곱해서 1 나오면 됩니다. 그쵸? 됐죠? 자, 우리 정답은 이제 코사인 세타가 정답인데 이거 지워버리고 코사인 세타가 정답인데 요 놈은 사실은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요?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주면은 세타다. 그치? 자 얘가 처리 파이 마이너스 덩어리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는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서 요거는요 마이너스 코코 신신 코코 신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코코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3분의 루트 3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9분의 루트 3 요놈이 9분의 루트 3 나오고 신신 이건요 3분의 사실 루트 6이니까 곱해주면요 9분의 2 루트 6이 10이니까요 3, 4, 10이니까 4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쵸? 따라서 빼주면요 마이너스 9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9분의 3 루트 3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계산해주면요 3분의 루트 3 나오겠네요. 그쵸?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얼마다? 3분의 루트 3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문제를 지금 틀려서 보는 학생들은요 일단 공간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공간도형 문제를 적응하는 방법들 몇 가지의 그 틀이 있으니까 그 틀 내에서 생각을 해야 돼. 봐. 평면화 작업. 자, 문제를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직접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한 평면에 중요한 놈들을 다 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 평면화 작업. 직접 안 풀리는 문제들 한 평면에 담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라. 다음 지금 이면각에 관련된 것들 이면각 관련 문제인데 이면각을 우리가 이면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정의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의 한 점에서 각 평면에 포함된 수선 그려가지고 그 수선이 이루는 각 이게 정의잖아. 그 이면각 세타를 잘 잡아낼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이면각 세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또는 뭡니까 정사형 제일 많이 쓰인 놈이죠. 이전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이면각 해주면요 이후 면적이 나타난다. 정사형된 면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각각의 넓이와 넓이를 구하면요 요거 쉽게 구할 수 있다. 1번 2번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석기하학적으로 이제는요 벡터죠. 벡터.
각각의 평면의 방정식을 쳐다 구해줘서 법선 벡터만 알고 있다면 두 개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그 각이 바로 뭐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과 같으니 그 법선 벡터의 내적을 활용해서 이면각에 관한 총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정도로 딱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정의에 의하여 우리가 구할 세타를 먼저 체크해 놓고 이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풀이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풀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 알겠어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별로 수월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한 평면에 담아보자. 왜? 내리 찍었더니 전부 다 어떻게? 요렇게 한 평면 선상에 있잖아. 그쵸? 여기 있던 중요 지점들이. 그래서 한 평면에 갖다 옮겨놓고서 쳐다봐 줬더니 세타, 알파, 베타. 아하. 세타는요 알파, 베타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던 알파는요 왼쪽에 있던 정사형을 통한 이면각 알파. 얘도 베타도 오른쪽에 있던 정사형을 통한 이면각 베타를 넓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 이걸 수월하게 구할 수만 있다면 이거 끝났고요. 이거 계산하는 건요 별 일이 없겠다. 그치? 됐습니까? 요 틀거리 꼭 익혀두고 공간도 역막 창의력 상상력 많이 발휘하지 말어. 주어진 틀 내에서 생각하거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